얼굴이 화끈거리고 뭔가 달아오른다. 밤에 잠도 안 오는 것 같고 생각이 많고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바로 갱년기인데요. 내가 뭔가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매사가 좀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이냐?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F코드 너나코 나혜란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인데요. 요즘 갱년기를 뜻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춘기. 이 사춘기도 이 사춘기 때 우리가 청소년이 많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처럼 이 신체와 정신적인 변화가 함께 오기 때문에 생겨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이때 겪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는요, 대표적으로 뭐 불안, 우울, 수면, 인지장애의 영역이 있고요. 물론 뭐 신체적인 변화나 성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갱년기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남자든 여자든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이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의 정의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에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호르몬의 감소라는 거는 여성은 이제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딱 이게 뭐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 폐경이 되는 그 딱 시점이 아니더라도 한 40대부터는 점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다 포함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하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안면홍조, 얼굴이 화끈거리고 뭔가 달아오른다. 이 밤이 되면 내가 원래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잘 정도로 몸이 화끈화끈거린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수면 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너나코는 정신적인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대표적인 정신적인 변화는 기분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 장애, 세 번째는 수면 장애, 네 번째는 인지 기능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분장애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오는 건데요. 갱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론 뭐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억울해요. 예. 뭔가 내가 지나간 세월이 억울하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뭔가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매사가 좀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호르몬 자체가 변화가 있으니까 몸이 좀 기력이 떨어지고 뇌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좀 축축 처지는 건데, 이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완경이 오면서 여성성이 떨어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 뭔가 매력을 좀 어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딱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비슷하게 이제 50대 정도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사회적으로 사실 올라가느냐 정체하느냐 사회적인 기로에 많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리는 잡았지만 더 이상 내가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 자존감의 저하를 겪기가 쉽고, 그때 이제 조금 기분이 우울해지게 되면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 장애, 불안증인데요. 이 불안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불안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요즘 뭔가 모르게 항상 초조해요. 의외로 이때 내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겁이 많아진 것이 아닌데 고소공포증이 생기거나 폐쇄공포증이 생기거나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말 그대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보통 병원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은 항상 젊었을 때 오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 발병하게 되는 거죠. 네.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안 그런 사람인데 감정 기복이 생겼다. 이것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조금 그냥 뭐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인간의 몸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호르몬이나 뭐 모든 주기가 일정한 게 동물로서 적응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차근차근 호르몬이 계속 변화하고 떨어져 가는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다른 제2의 나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삐걱삐걱 잡음이 나는 단계가 바로 갱년기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인지 기능의 변화인데요. 이 인지 기능의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집중력 저하, 건망증이 늘어나고 아무튼 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혹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냥 뇌가 좀 늙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이냐, 정말로 내가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면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갱년기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요새는 아빠가 이상해, 우리 아빠 요즘 성격 변했어, 남성 갱년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에게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지향적이고 이제 이런 역할을 도와주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40대 정도가 되면 많이 줄어들어서요. 50이 넘고 한 60, 70이 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개별 차이는 있지만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되면 여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드라마도 안 봤던 아빠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공감이라는 게 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는 항상 뭔가 도전하고 돌보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면 굉장히 자기가 작게 느껴지고 초라해지고 이때 불안장애가 많이 오고 불면증이 많이 와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남성 갱년기라고 우리가 진단을 꼭 하지는 않지만 남성 호르몬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아까처럼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쓰면 좋아질까요? 남성 호르몬을 준다고 해서 또 기분이 좋아지거나 인지 기능이 좋아지거나 불안장애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호르몬이 떨어진 이후에 생긴 뇌의 기능적인 저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는 치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 성적 관심이 너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고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검사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가 되면 우리가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튼 정신과 의사로서의 요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성호르몬을 보충한다고 해서 불안, 우울, 불면, 인지기능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약물이나 심리적인 보조, 세라피가 필요하다. 갱년기를 치료하는 약물, 주사제, 요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좀 감소하기 시작하면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호르몬을 넣어줬더니 몸이 똑같이 회복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개선이 되는 증상들은 직접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뭐 성적인 기능이라든지 질 건조감,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부작용들이 감소하긴 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우에는 뭐 요즘 말하는 대체 기능식품들 있죠. 뭐 달맞이꽃, 뭐 종자유 같은 거.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 함량이 있긴 있어서 과학적이지는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많이 먹잖아요. 또 부작용이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뭐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호르몬은 적정 농도가 중요한 거지 필요 없는 걸 많이 보충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갱년기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간과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는 시기에 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정서적인 안정에 스스로 좀 더 이해와 간용을 갖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